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여러분, 내가 5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현재 삶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거는 되게 먼 미래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젊어서 돈이 없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훨씬 비참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대부분 누구나 50대 이후에 겪게 되는 그 적나라한 현실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거든요. 휴대폰으로 한 10초면 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행운아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50대 이후에 어떤 현실을 겪게 되는지 그 적나라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 기사들이에요. 어렵지 않게 이런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죠. 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현실이 65세 이상 그 고령자들이 평균 60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부족한 수준이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최소, 그것도 21년 기준이에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한 124만 원이다. 근데 이 60만 원이면은 아주 최소로 정한 120, 그거의 절반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노후에 어떻게 되냐면 생활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최소 생활비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후가 보통 우리나라가 퇴직은 뭐 60대 초반 이렇게 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50대 때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해요. 본인이 다녔던 가장 좋은 직장에서는 나와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현재.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는 이 생활비가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셋 중에 한 명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재취업을 했을 때 그 일자리가 좋지 않은 근무 환경에 노출되죠. 대부분. 내가 가장 좋았던 일자리는 이미 나왔고 나이가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좀 힘든 그런 일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의 경제적 자유는커녕 지금 나이 들었을 때 50대 이후에 기본적인 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통계는 23년 5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연령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55에서 79세. 그런데 이분들한테 근로 의사를 물어봤더니 대략 70%가 더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생활비에 보태고자 한다.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9세인데도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 어떠세요? 너무 싫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현재.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누구의 개인적인 그냥 걱정이나 상상이 아니고, 통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최소 124만 원 정도예요, 최소가.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일 뿐이고요. 신한라이프에서 그 노후에 대한 그 조사를 했거든요. 최근 기사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은퇴를 더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싶으세요? 이거 다 돈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돈 많으면 누가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일을 더 시켜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30, 40대 미래 불안감이 가장 크대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요즘 그 30, 40대 보면 뭐 20대부터 해서 얼마나 그 소비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레저 취미 생활하고 돈을 진짜 펑펑 쓰고 막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상태를 솔직하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자기는 새 일자리 얻을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전부 솔직히 돈이 없고요. 현재 없지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 대비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318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거보다 많죠? 나라에서는 이게 1인이니까 대략 2명이라고 치면 뭐 250? 이 정도를 최소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한 320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320 있으신가요? 노후에? 한 55에 은퇴했다고 치면은 100살, 뭐 90살까지 산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매월 320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제가 괜히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은요. 이 320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서 몇십 년이 흘렀으면 이 돈이 그대로 있나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 작년 올해만큼 물가가 오르면 정말 장난 아닐걸요? 물가가 오른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오르면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쓰레기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2013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통계. 라면 한 봉지 값과 그 서울 버스 요금을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기준을 63년으로 뒀거든요. 63년에 라면은 한 봉지에 10원이었대요. 그리고 버스 요금은 5원이었대요. 그래서 이 13년 당시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한 통계인데 이 63년 기준으로 현재면 한 60년 지금 흘렀잖아요. 라면은 60년 동안 100배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버스 요금은 300배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60년 동안 얼마나 물가가 오른 거지? 1년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라면은 60년 동안 매년 8%가 오른 셈이에요. 버스 요금은 10%씩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에.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월급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뭐 저 공무원일 당시에는 그냥 안 오르거나 막 2.5%? 막 이렇게 올려줬었던 것 같아요. 저 교사였던 때 생각해보면 안 올려줬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다. 은행, 예적금. 그 저금리 시대 때는 막 1%대 아니었나요? 지금 좀 올랐으니까 3%대고 뭐 1%, 3% 이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런 은행 금리 또 내 연봉 오르는 수준보다 이 물가 오르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물가 그 상승 추세를 반복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미래에는 이게 얼마가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 라면 값과 이 버스 요금은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추세라면 이렇게 됩니다. 라면 한 봉지가 10만 원이 돼요. 30년 후에. 버스 요금은요, 45만 원이 돼요. 물론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봐도 최소 3%는 잡거든요. 물가 상승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한 320만 원 이게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30년 후에는 돈이 엄청 큰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320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물가를 반영하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까 한 300 필요하다고 했죠? 대충 300이라고 잡을게요. 부부를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 둘이면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2명이라고 쳤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추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현재 금액 기준으로 2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을 각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2,400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이게 여러분들 노후에 얼마가 될까요? 20년 후에 물가 3% 잡았어요.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4,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기준으로 그 한 달에 200만 원, 2,400만 원이 노후에는 4,300만 원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00을 준비하면 안 되고 4,300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4,300만 원을 노후에. 이 돈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네, 5,8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계속 들잖아요. 여러분들 미래 20년 후에는 1년에 4,300이 필요하고 30년 후에는 5,800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필요한 거죠, 돈이.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이거를 구체적인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오늘의 핵심인데요. 바로 낙원 계산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무료고 뭐 휴대폰, PC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얘는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냐면 아까처럼 내가 이 현재의 돈이 미래에는 얼마가 되는지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2,400만 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재 기준. 그러면 그거를 이 보유 자산에 넣어요. 현재 기준의 그 돈을.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 은퇴 시기에 20을 넣는 거예요. 이거는 20, 30, 40 뭐 다 가능해요. 이 돈이 현재 2,400이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으면 그 알고 싶은 연수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을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보통 3을 잡으면 됩니다. 그냥 3 정도. 근데 나는 뭐 4% 궁금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4를 넣으시면 돼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넣어봤어요. 그랬을 때 현재 2,400만 원이 20년 후에는 그 물가 3%를 반영했을 때 얼마가 되겠니? 그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4,300만 원이 이런 결과를 통해서 도출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낙원 계산기에서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의 돈이 물가가 반영됐을 때,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 때 얼마가 되는 건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복리 계산기를 좀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그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노후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이 낙원 계산기를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냐면, 내가 현재 그럼 얼마씩 투자해야 노후 준비가 되지? 이거를 또 계산할 수 있어요, 낙원 계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200만 원이 목표예요, 은퇴 후에. 근데 얘가 좋은 게 여기를, 이 저축 증가율 있죠? 여기를 3, 이게 물가거든요. 요 물가를 반영을 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표면적인 금액은 막 600, 700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생각했을 때 노후에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 물가 때문에 돈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나중에는 400, 500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물가를 반영을 해서 이 200이 나왔을 때는 현재의 가치의 200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현재에 생각했던 그 2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물가를 3을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기준으로 200을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200이 목표니까 이 돈이 200이 나오게끔 이 나머지 조건들을 바꾸는 거예요. 보유자산, 그리고 저축금액 1년에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보유자산은 지금 당장 얼마를 투자에 넣을 수 있는지. 여기에는 부동산 같은 거는 넣으면 안 돼요. 그냥 현금, 진짜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돈, 그리고 1년마다 내가 꾸준히 넣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이게 미래에 나는 뭐 20년 후부터는 이 투자한 자산으로 먹고 살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은퇴 시기를 넣는 거고, 이 수익률도 8%를 그냥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8%는 그냥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뭐 올해더 같은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면 평균적으로 8%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냥 8을 고정을 하세요. 수익률 8 고정, 이 물가도 3으로 고정 했을 때 내가 200만 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현재 나의 보유자산, 그리고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결과값을 도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해놔야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막 변화를 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나만의 데이터를 찾았어요. 나는 20년 후부터는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자산이 벌어주는 돈을 생활비의 일부로 쓰겠다. 200만 원씩 한 달에 했을 때 이런 값을 찾았어요. 현재 4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나는 1년에 1200씩, 그러니까 월 100이죠. 월 100은 내 노후를 위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같은 조건으로 현재 4천만 원, 그리고 매월 100씩 계속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돈 차이가 정말 커져요. 20년이면은 8.7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30년이 되면 22억이 되고 40년이면 53억, 50년이면 120억. 그리고 그 은퇴 후 쓸 수 있는 돈, 이거 물가 반영한 돈이에요. 물가 반영한 돈으로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현재 가치로서 여러분은 30년 후에 384만 원을 쓸 수 있고 40년 후에는 677만 원, 50년 후에는 11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게 복리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은퇴 후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이 돈은 지금 수익률을 8% 잡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은퇴 자산이 만약에 20년 후에 8.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또 8%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수익금이 생기겠죠? 8%의 수익금이 1년에. 근데 물가가 증가하는 거는 빼야겠죠, 물가를. 그래서 5%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5%라고 돼 있죠. 원래 수익률은 8%인데 물가 3%를 알아서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툴이죠. 물가도 반영해주고 그 물가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려주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점점 자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휴대폰, PC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너무 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 현재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미래라는 게 짧지도 않거든요. 정말 50대 이후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50대부터 100세까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40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젊은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3, 40년이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에 보다시피 그 연금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정말 부족하고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재취업. 근데 재취업은 노동의 질이 너무 나빠져요.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노후에도 은퇴 후에도 그렇게 계속 일하면서 힘들게 살 것이냐. 진짜 이렇게 막 사교 생활하고 내 취미 생활하고 우리 자녀나 손주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막 도움도 주고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게 진짜 지금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50대 이후 겪게 될 아주 적나라한 현실은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절반 이상은 빈곤층이고요.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일을 계속 연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생활비 부부 기준 300이 필요하다고 한 거 그건 현재 기준이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게 얼마나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건지 알려드렸죠. 물가의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젊었을 때의 그 한 끗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3%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제 내 돈이 물가보다 더 불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은행 예적금으로는 안 되죠. 은행 예적금에 여러분 돈을 넣어 놓는다? 그거 그냥 돈 거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절대 물가만큼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 준비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 연금저축 ISA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든 좀 장기 투자하게 하려고 그 혜택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좌를 활용해도 되지만 그냥 나는 일반 계좌 하겠다. 그거는 그냥 선택하면 되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노후 준비는 특히 이런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ETF에 투자해야 되고요. 장기 투자는 미국에 그리고 ETF로 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셔야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항상.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낙원 계산기를 한번 직접 해보세요. 내가 그 필요한 노후 그 자금이 있겠죠. 한 달에 나는 지금 기준으로 200이 필요하다, 300이 필요하다, 400이 필요하다. 그 돈과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은 고정을 시키세요. 이거는 고정을 하고 내가 필요한 돈도 고정을 하세요. 나는 월 300이다. 그럼 이 수치를 위해서 나는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얼마가 걸리는지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내가 미래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때는 내 자산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는지 다양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 저의 베스트셀러 책이죠. 부의 삼각형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계산을 왜 해보라는 거겠어요? 진짜 해야 되니까.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네. 얼마를 몇 년 동안 투자해야 내가 노후 생활이 편안하겠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투자금을 확실히 정해야겠죠. 나는 1년에 한 1200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내 노후를 위해서.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의 목표 절약 금액이 되겠죠. 이 돈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니까. 내 똑같은 이 월급 안에서 1200이라는 돈을 매년 확보를 해야 이걸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1200. 이 현실을 깨달았죠. 현실을 알았으면 이거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 1200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걱정이 아니고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1200을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 다른 거 뭐를 줄여야 될까?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더 벌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 전자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벌써 5,000명 넘게 지금 받아가셨거든요. 이 전자책 받아보시면 저희 그 공식 단톡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아시죠?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 사장학개론 작가님이기도 하신데요. 그 사장학개론에 나온 말이에요. 저축은 당신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축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돈을 다 투자하면 안 돼요. 비상금은 있어야죠. 그리고 약간 큰 규모의 지출에 대비하는 저축 있어야죠. 내가 아파트를 산다, 자동차를 사야 된다, 우리 아이 등록금이다. 그런 큰 규모의 돈은 그건 저축도 필요해요. 안전한 곳에 묶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투자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진짜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배우지 못하면 당신 돈은 일하지 못한다. 당신은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죠.
돈이 나 대신 잘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만 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70대, 80대 계속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일하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이랑 일한다면 70대, 80대에도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욜로를 선택한다면 SNS 속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거짓된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서 산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SNS 따라하지 말고 어떻게든 돈을 확보를 해서 그 돈이 여러분 대신에 일을 잘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말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열변을 토했는데요. 진짜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나 진짜 지금부터 뭐 해야겠다.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